자, 이제 오늘도 이제 스케치 명령어를 좀 배울 겁니다. 자,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정면 스케치. 자, 오늘 배울 명령어는요, 여러분들 여기 그 명령어 창에 보시게 되면 직선, 사각형, 그 다음에 직선 홈이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직선 홈은 총 4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많이 쓸 것 같네요. 그 2가지 주로 쓰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직선 홈. 자, 직선 홈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신링 센터 시간에 아마 이런 형상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직사각형의 양쪽에 이제 그 원호 형상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양 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벌려 주시면 이런 형상이 자동으로 생겨요. 트랙처럼 생긴, 우리 그 뭐 400m 계주처럼 트랙으로 생긴 그 형상이죠. 뭐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하시면 돼요. 치수는 전체 뭐 폭치수랑 그다음 반경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 캐드 시간에 일일이 다 그렸잖아요. 근데 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도면 중에 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형상을 그리실 때는 뭐 일일이 그리지 마시고 이런 직선 홈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직선 홈 그 역삼각형 눌러 보시게 되면 뭐 중심점 직선 홈, 요거는 뭐 똑같은 맥락이에요. 얘랑 뭐 다른 건 특별하게 없고, 다만 위치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중심점 홈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쓸 형상인데, 얘는 그 중심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반경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면 이렇게 홈이 생겨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캐드 시간에만 많이 그렸던 형상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을 찍고, 간단해요.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반경값 집어넣고 근데 각도 이렇게만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있는 3.5 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1점, 2점, 3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 폭을 넓혀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3점 홈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도면에 그리실 때 이 중심점 홈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요거랑 이제 곁들여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회전 기능을 좀 많이 또 활용해. 회전, 이 회전할 때는 주로 보조선을 많이 활용해서 회전시키는데, 뭐 보조선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보조선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각도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뭐 각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구속이 들어가서 안 꺾인 거예요. 수직 구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뭐 각도를 틀어지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이 이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어떤 방식이 더 있냐면, 여기 이제 요 기능을 좀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그 요소 대칭 복사라는 기능이 있죠. 요소 대칭 복사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요소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소 이동. 요소 이동의 역삼각형을 눌러보시게 되면 요소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소 회전.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또 활용도가 높죠. 요소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눌러주시고, 요소 회전. 그 다음에 그 회전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싹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점 있죠. 점에 있는 흰색 창을 클릭하시고 색깔이 변신합니다. 하늘색으로.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찍어요.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밑에다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플러스 45도 또는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어를 하시게 되면 방향이 틀어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제어가 안됐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이 뭐냐면 이게 구속이 안 들어간 상태라 아마 이게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거든 하실 때. 그거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또 그나마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소 이동하고 요소 복사가 있는데, 요소 이동, 요소 복사라는 거는 우리 캐드 시간에 이제 무브, 카피 개념이죠. 그 중에 아마 복사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복사. 그래서 요소 복사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드래그로 싹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다시 복습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심점 홈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방향이 뒤집혔네.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원호 형상의 이런 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고, 여기 하나 뭐 빠진 게 있어요. 각도가 빠졌네. 한 30도 정도 주셔야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요소 회전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각도를 틀어서 옮겨주시면 또 활용도가 높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활용해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간 도면 중에 그 표제란을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 연습 도면 919번 도면이 있어요. 919번 도면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표제란에 오토캐드 연습 도면 919번. 919번 도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고 나머지 3개의 도면은 각자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어려운 도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마지막 복습 개념이죠. 연습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고 각자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919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원을 먼저 그리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파이 30, 파이 30이 아니고 R30이면 파이 60, 그 다음에 R20 두 개의 원을 그려주시고 치수 기입합니다. 얘는 60에 얘는 40이 되겠네. 40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직선 홈을 이용해서 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트랙 형상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수직이라는 구속을 꼭 한번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값은 20mm, 그 다음에 여기 폭은 15mm가 들어가겠습니다. 15mm.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끝점까지 거리가 70mm. 이렇게 하면 완전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이용하시면 돼요. 옵셋. 그 R15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15 빼면 7.5죠. 말 그대로 7.5 더하기 7.5 15니까. 그럼 7.5만큼 옵셋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소 오프셋 명령어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체인 선택은 취소하시고 거리값은 7.5 집어넣고 이 원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직선홈 자동 기능으로 돼서 이 체인 취소를 해도 다 되네요. 이거 좀 유념하셔야겠네. 잘라내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형상을 하나 더 추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폭파 기능이 없어요. 참고로 폭파 기능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구속이 들어가 있는데 구속을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구속 보기를 한번 눌러봐가지고, 이게 지금 안 먹네. 구속이 안 들어간 건가? 잠깐만요. 이러면은 안 되는데? 자, 여기 잠깐만 주목 좀 해주세요. 여기 지웠죠? 지웠는데 선이 좀 안 늘어나요, 기자? 요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나 써먹을게요. 새로 하나 더 배울게요. 우리 요소 잘라내기 기능 명령어 배웠잖아요. 요소 잘라내기 밑에 보시면 역상 가격도 있는데 요소 늘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요소 늘리기. 이게 이제 인스탠드 기능인데, 요거 찾으셨어요? 요거 눌러주시고 이 선 한번 찍어보시면 선이 늘어날 거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혹시 안 늘어나면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이게 이제 늘리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두 개 그리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노트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 귀찮더라도. 그래서 얘랑 얘는 탄젠트, 그 다음에 얘랑 탄젠트, 원과 탄젠트 잡아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R값이 여기는 50, 파이 50이죠. R 25니까 반대쪽은 파이 20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이용해서 근접 잘라내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잘라내야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그리는 게 좀 불편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리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캐드와도 다른 또 방식이니까 좀 불편하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 됐죠? 다 됐으면 나머지 원 두 개 또 진행합니다. 자, 나머지 원 두 개는 여기 원 하나 그리셔야겠고 여기도 하나 그리셔야겠고 두 개를. 얘네들은 파이가 25네요. 25파이 두 개. 12.5 곱하기 2 하니까 25가 맞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거리가 15mm,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60mm, 그 다음에 높이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첫 번째 20mm, 그 다음에 얘는 60mm가 되겠네. 두 번째 건 60mm. 이렇게 해서 형상을 또 일부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을 그리셔야 돼요. R25짜리 원. 원 하나 더 두 개씩 그려주시고, 얘는 50, 얘도 50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선과 그 다음에 접원호 두 개의 접원호로 그리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3점으로 하셔도 되겠네. 3점호. 우리 어제 배웠던 3점을 이용해서 여기 3점호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3점호 둘. 방향 잘 보시고, 그래서 크기 조절 잘 해주세요. 크기 조절을 잘못하면은 작아지거나 커지죠. 이런 식으로 그릴 거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 여기 직선이죠? 직선 하나 그려놓고 대각선. 구조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다 탄젠트를 묶어주시고, 탄젠트, 그 다음에 원과 원호 탄젠트, 마찬가지로 원과 원호 탄젠트. 그리고 길이 조절해 주셔야겠네요. 이거 너무 교차되면은요 잘라낼 때 불편해요. 교차 안 되게끔 해주시고, 얘는 R값 넣어줘야겠네. R값 여기 R값이 얼마냐면 75 넣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원과 원호 탄젠트, 그다음 원과 원호 탄젠트, 여기다 R값 주셔야겠고, R값이 25.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특별히 한 건 없고요. 탄젠트 다 묶어주시고 R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R값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탄젠트로 묶였을 경우 다 완전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기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만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잘라내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옵션이 근접 잘라내기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에 이 형상도 잘라내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완전 정의가 안 될 경우, 즉 색깔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그 파란색에 생겼던 그 점이라든지 그 점을 자꾸 흔들어요. 점 자꾸 흔들어 주시면은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구속이라든지 치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검정으로 색깔이 다 변하신 분들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마무리 지시면 돼요. 잠깐만요. 하나 틀렸네요. 여기. 자, 잘라내기 눌러가지고 여기도 잘라내야 돼요. 여기도 잘라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됩니다.